사우디는 필요해요. 필요하다, 네. 이스라엘이. 사우디는 사실 저는 절박하다. 이란이라는 너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사우디의 국방력은 너무나 약하고, 또 그에 비해서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으나 사실상 미국의 안보를 항상 의존해 왔었는데 그 꿈이 일장춘몽이었다라는 게 2019년 이란이 드론으로 아람코 시설 2곳을 때려가지고 파괴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한 20발, 25발 순항미사일과 드론 몇 대 가지고 때렸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2019년 난리 났었죠. 탈황시설 2곳을 때렸는데 이란 석유 하루 생산량 절반으로 반토막 나고요. 그게 한 6개월 갔어요. 되게 크네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효율적인 공격이네요. 네. 드론 몇 개 띄워가지고. 네. 드론 몇 개 가지고 그 정도 했어요. 이야. 근데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면 어떻게 될까요? 탄도미사일 100개 쐈는데 다 맞췄어. 한 개만 못 맞추면 상상이 안 되죠. 재작년인가요? 작년 3월에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가 외교 관계를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사우디가 이란에 투자도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모습일까? 저는 보험 차원이다. 보험 차원이다. 보험 차원이고 그 절박한 이 심정,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사우디가 미국 측에 요구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요구한 게 그게 원래 본심이에요. 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상호 방위 조약. 중요하죠. 자,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이 인계철선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제 요즘 그런 개념 안 쓴다고 합니다. 네네. 아예 없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방위 조약을 맺으면 이란에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도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최신 무기를 제일 빨리 우리도 원래 미국은 최신 무기를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좀 철 지나면 중동 아랍 국가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뭐 사우디는 맨날 찬밥이니까. 나는 서자인가요? 우리도 최신 무기를 주세요. 중요하거든요. F-35 못 봤잖아요. 더 중요한 거 민수형 핵 개발 그리고 핵 재처리. 핵 재처리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그건 거의 뭐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보다는 사실상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더 이상 우리가 2019년처럼 그런 악몽에 빠지지 않도록, 악몽을 꾸지 않도록 진짜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철저히 책임져 달라. 그게 지금 사우디의 요구예요. 그만큼 사우디는 지금 절박하다. 그리고 뭐 산업 다각화하고 있죠. 그 사우디 서부의 홍해 근처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투자를 받고 이끌어 가려면 안보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보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사우디가 만약에 안보가 취약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넣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와서 투자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더 라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우디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우디의 안보를 튼튼히 해서 투자자를 받아오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아주 절실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 것만 잘 해결되면 언제든지 손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하마스 전쟁 전에 이미 다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니까요. 네. 이미 다 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틀어졌기 때문에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전향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대의를 위해서. 내가 정권이 무너지고 대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 이름이 얼마나 좋게 기억되겠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조금
가자지구 전쟁 실패 예상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깎이겠지만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 중동 지역의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 총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낸 총리. 본인이 그걸 생각해야죠. 큰 거를 생각해야죠. 자꾸 작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우디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LIG 넥슨과 4조 2,500억 규모의 청궁2 10개 네, 포대 네, 계약을 또 체결을 하고 이외에도 사우디가 우리나라 뭐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에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이 국방력의 한계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뭐 호재죠, 호재. 우리로서는 호재다. 그렇다고 뭐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걸프 아랍 국가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경제 다각화도 중요하고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사우디나 UAE의 젊은 청년들이 제발 좀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워낙 하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사실 국방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중동 정세가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로지 그 비즈니스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특히 두바이, 금융의 그거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중동 정세 불안하면 두바이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가 우리의 국방력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방위 산업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리가 가장 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용인을 할 것인지는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UAE와 사우디도 방위 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체들과 같이 어떤 뭐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하고 또 같이 3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유럽이나 중국에도 상당히 지금 무기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우디가. 네, UA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이 1등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도 사실 우리가 좀 점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뭐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또 민간 쪽에서는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 체계 이런 게 이제 서방 쪽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 쪽이랑 호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해주니까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중국 쪽, 러시아 쪽도 많이 아직 뭐 무기들을 많이 사오고 있어요. 미국 것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사실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딜이 미국한테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사우디를 자기 편으로 잡아두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정말 중요한 딜을 만들어서 사우디를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것도 미국의 국가 이익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우디의 중동 국가들 대상으로 이제 한국에 약간 수출길 이런 것도 열릴 수 있을까요? 사우디가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요? 아니, 한국이 이제 중동 쪽에, 사우디를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가장 핫한 국가는 사우디예요. 네. UAE가 뭐, 사우디 전에 가장 핫했지만, UAE는 뭐 지금도 핫하죠. 사실 핫하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안정화되고, 조금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가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는 사우디다. 그러나 물론 사우디가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가서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지면 사실상 사우디가 우리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뭐 네옴시티라든지 들어가서 또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또 사우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뭐 사업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네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 다른 사업들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인프라 사우디가 필요한 뭐 플랜트라든지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이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서 사우디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사우디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 한 사람 앞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경직된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결정권 자체가 한 사람 앞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른다. 뭐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그런 측면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비즈니스 하기에는 좀 인프라가 좀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가서 거기에서 가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직원들을 채워야 일부 쿼터제로 써야 되는 사우디제이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규제도 아직도 덜 완화됐고, 예를 들면 술을 못 마신다든지. 치명적인데. 네, 치명적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리야드에 이제 외교관들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이제 판매를 허가를 했죠. 외교관 이거 증명을 해주면. 네네. 그래서 그게 첫 단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코올에 대한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규제 같은 것도 계속 완화를 좀 해주면, 사우디가 비즈니스 하기 좋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린다.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아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사우디가 뭐 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람코 말고는 사실 사우디가 무슨 다른 뭐 산업이 없잖아요. 네, 거기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저나 아람코 수입만 가지고는 뭐 지금 네옴시티나 뭐 몇 조 된다 하는 거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투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 유가가 지금 최소한 86불 정도 돼야 그게 똔똔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네. 이상 내려가는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우디가 진짜 2030년까지 세울 것인가. 이미 자기들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사실 어렵다. 네옴시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발짝 물어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많잖아요. 지금 의심이 많아요. 과연 저게 무슨 더 라인부터 해서 지금 뭐 옥사나 뭐 엄청 뭐 신달라 뭐 너무 많아요, 사실. 둥그러 잡는 소리 아니냐 그런 말도 네, 있어요. 진짜 네. 이거 뭐 이게 지금 뭐 사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뻥뻥뻥뻥 뭐 그림은 좋고 그림도 이쁘고 뭐 상상도는 다 이뻐요. 근데 도대체 저거에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실용성이 있으며 더 라인에 그 뭐 160km, 100km 여기서 한국에서 충남까지 되는 거리에 롯데타워를 2개를 세워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리야드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막에다가 170km를 지어서 그 더운 날씨에 도대체 뭐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그 사막에 있는 그 모래바람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럼 사우디는 어쨌든 이런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 투자금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돼. 그러나 시작을 하고 있고, 최소한 저는 절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절반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를 믿는 거지. 절반도 못 가서 이게 주저앉으면 사실상 이거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눈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는 또 아랍 애들이 잘 하는 얘기인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중국하고 하면 되거나 일본하고 하면 되지 왜 한국이냐? 이들이 생각은 중국은 맞대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 바구니에다가 다 담기는 그렇고,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은 일단 무기 체계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사우디가 그동안 써왔던 미국 시스템과 호환이 되고요.
근데 미국은 기술을 안 주잖아요. 한국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착해서 좀 달라면 주고, 아, 우리도 그래.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서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취급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무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독립적으로 해서 자기네가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같이 개발도 하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방산시설이 늘면은 자국의 고용도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자주국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의 문제는 무기는 있지만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군인이 없다는 게 사우디의 문제예요. 그건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우디가 징병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자국민들이 군대를 징병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우디는 아직 그게 안 됐고, 징병은 지금 UAE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들이 약해요. 아. 예, 그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우디도 이란과 만약에 맞짱을 뜨려고 그러면 지금 못 뜹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예, 훈련 안 됐어요. 지상 병력이 없어요. 이란은 확실하게 지상 병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상 병력으로 따지면 이란이 최강이죠. 그 정도에서는. 예, 어마어마한 지원병도 있고. 근데 사우디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시 국방력을 길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상당한 국가의 변화예요. 미국에 의존했던 게 이제 완전하게 미국 의존을 틀을 벗어서 자주국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더 빨리 했는데, 우리는 70년대부터 했는데, 여기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우디의 뭐 군사 훈련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뭐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크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UAE에. 그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전 지어주면서, 쉽게 말하면 세트로, 군사협력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사훈련을 도와준 거고, 예. 똑같이 이제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 무기를 만들면 무기 다루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련도 하는 거고. 예. 결국에는 이제 아주 치밀하게 군사협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 팔면은 군사협력 가죠. 무기만 슉 팔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처럼 슉 팔고 난 몰라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수리 보존, 또 그게 무기 파는 나라들이 또 수입하는 거고,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하면은 뭐 거의 10년, 20년을 쭉 예, 간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예, 그게 또 하나의 또 이 산업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무기 팔고 K 무기 최고다, 뭐 K 방산 최고다 하면서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국뽕의 기운이 넘쳐요. 그런데 다른 걸로 국뽕이 넘치는 건 좋은데, 네. 무기 갖고는 국뽕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무기를 팔아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원래 방산 수출은 조용히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예.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그 우방국에다가 방산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예. 근데 워낙 강한 나라니까. 아. 예. 그리고 뭐 워낙 강한 나라, 그리고 또 미국은 양면을 가지고 있으면 호전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평화로운 국가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최광대국도 아닌데 무기를 자꾸만 파는 거를 뭐 자랑하고, 뭐 유튜브들 뭐 조회수 올리려고 뭐 엄청나게 국뽕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얘네들 호전적인 국가로 이미지가 되면은, 지금 아주 멋있는 한류의 열풍이 묘하게, 예, 궁극주의적인 국가, 쟤네들은 살인마 국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국방 수출, 방산 협력 이런 거는 정말 조용히,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이런 방산 뭐 협약을 통해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랑 뭐 교육을 튼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전방위 투자하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가 과연 충분한 게 대금을 지급을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일단에. 안 그래도 약간 사우디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없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썼죠. 많이 썼어요. 예. 사우디는 뭐 그럼 걱정 없다고 노 프라블럼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해 줄 건 아닌데, 예. 현재로서는 협력은 상당히 진지하게 돼 있고요. 한국을 좋아해요. 예, 한국을 좋아하고, 뭐 좋게 말하면 좋아하고 나쁘게 보면 한국이
만만해요. 말 잘 들어주니까 잘 해달라고 들어주니까. 해주고. 우리 국민성이 네네. 괜찮아요. 정도 많고. 정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갑지 못해서의 문제인데. 예. 그래서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방산 문제는 좀 조용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조용히 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들이 너무. 빈사만 유튜브를 보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언론, 방송, KBS도 뭐, 우리의 뭐, K방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언론사에서 하는 거. 그건 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걱정하더라고요. 야, 무기는 파는 거는 괜찮은데, 공장을 짓고 거기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술 다 뺏길 텐데, 그 걱정을 기술 하더라고요. 유출.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바는 없으니까, 그냥 다만 저는 그냥 우리 기업들이 어른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 예, 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한테 뭐, 우리 기업이 잘할 거야. 근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중국, 일본보다 한국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우디를 예전처럼 지원해주지 않고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떻게 본다면은 패권 국가인 중국 쪽에 많이 의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좋게 생각하죠. 좋게요. 예. 좋게 생각하는데, 중국 무기를 들어오는 데서는 약간, 좀 주저해요. 호환이 안 되잖아요. 예, 호환이 안 되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과 사우디가 가까워지는 건 특히 군사 문제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왜냐면 잘못하면은 미국 그 여러 체계가 갖고 있는데 사우디가 그런 시설 무기에 관계된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한국과 협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과 굉장히 친하고 그 시스템 안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다만 중국과는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 미국이 중국을 신경 쓰는 만큼 사우디는 중국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예. 왜냐면 이들 국가들은 지금 친중이나 뭐 친미나 이런 틀에 먹혀 있지 않고 자기가 지금 여러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준비가 돼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한국과도 틀어지면은 다른 나라하고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다만 지금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하는 거고 또 뭐 사우디 사람들도 그렇게 냉혈한들이 아니어서 관계들이 좀 좋은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나 UAE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도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국과 언제든 손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방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우디나 UAE에 나가서 사업하는 기업인분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저희 이제 체험담인데 중국 욕하지 말자. 중국 욕하지 말자. 네, 중국 욕하지 말자. 예, 굳이 할 필요 없다. 중국 욕한다고 해서 우리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걔네들이 중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묵묵히 하고 우리께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하고 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뭐 중국은 별거 아니고 뭐 깎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중국에 대한 인식 좋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럼 사우디 말고도 방금 네. 말씀하신 UAE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 중동국가들 전체 다 그래요. 한국을 좋아하지만 중국이 뭐 하자 그러면 그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면은 자기한테. 그럼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중국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투자를 잘 안 해요. 우리는 물건을 팔고, 일본이나 우리는 주로 물건을 팔고, 그런데 하지만 중국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습니까? 투자하는 나라가 더 좋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처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중국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산유국들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미국한테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식량 작업 자족이 안 되고 에너지 작업 자족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의 20%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80%는 수입해야 되니까 중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중요한 거고 사우디가 중요한 거고. 예, 식량은 미국의 바보 같은 우크라이나 정책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 쪽에 붙어서 러시아가 유급 시 에너지와 식량을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식량 문제는 끝났지만
러시아 에너지만 믿을 수 없으니까 중동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게 80%는 채워야 되니까. 중국에도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우리가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중국을 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일을 묵묵히 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는 필요해요. 필요하다. 네. 이스라엘이. 사우디는 사실 저는 절박하다. 이란이라는 너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사우디의 국방력은 너무나 약하고, 또 그에 비해서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으나 사실상 미국의 안보를 항상 의존해 왔었는데 그 꿈이 일장춘몽이었다라는 게 2019년 이란이 드론으로 아람코 시설 2곳을 때려가지고 파괴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한 20발, 25발 순항미사일과 드론 몇 대 가지고 때렸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2019년 난리 났었죠. 탈황 시설 2곳을 때렸는데 이란 석유 하루 생산량 절반으로 반토막 나고요. 그게 한 6개월 갔어요. 되게 크네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효율적인 공격이네요. 네. 드론 몇 개 띄워가지고. 네. 드론 몇 개 가지고 그 정도 했어요. 이야. 근데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면 어떻게 될까요? 탄도미사일 100개 쐈는데 다 맞췄어. 한 개만 못 맞추면 상상이 안 되죠. 재작년인가요? 작년 3월에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가 외교 관계를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사우디가 이란에 투자도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모습일까? 저는 보험 차원이다. 보험 차원이다. 보험 차원이고 그 절박한 이 심정,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사우디가 미국 측에 요구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요구한 게 그게 원래 본심이에요. 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상호 방위 조약. 중요하죠. 자,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이 인계철선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제 요즘 그런 개념 안 쓴다고 합니다. 네네. 아예 없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방위 조약 맺으면 이란에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도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최신 무기를 제일 빨리 우리도 원래 미국은 최신 무기를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좀 철 지나면 중동 아랍 국가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뭐 사우디는 맨날 찬밥이니까. 나는 서자인가요? 우리도 최신 무기를 주세요. 중요하거든요. F-35 못 봤잖아요. 더 중요한 거 민수용 핵 개발 그리고 핵 재처리. 핵 재처리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그건 거의 뭐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보다는 사실상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더 이상 우리가 2019년처럼 그런 악몽에 빠지지 않도록, 악몽을 꾸지 않도록 진짜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철저히 책임져 달라. 그게 지금 사우디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우디는 지금 절박하다. 그리고 뭐 산업 다각화하고 있죠. 그 사우디 서부의 홍해 근처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투자를 받고 이끌어 가려면 안보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보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사우디가 만약에 안보가 취약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넣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와서 투자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더 라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우디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우디의 안보를 튼튼히 해서 투자자를 받아오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아주 절실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 것만 잘 해결되면 언제든지 손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하마스 전쟁 전에 이미 다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다 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틀어졌기 때문에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전향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정권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정권이 무너지고 대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 이름이 얼마나 좋게 기억되겠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조금 가자지구 전쟁 실패 예상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깎이겠지만,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 중동 지역의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 총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낸 총리. 본인이 그걸 생각해야죠. 큰 거를 생각해야죠. 자꾸 작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우디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LIG 넥슨과 4조 2,500억 규모의 청궁2 10개 네, 포대 네, 계약을 또 체결을 하고, 이외에도 사우디가 우리나라 뭐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에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이 국방력의 한계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뭐 호재죠, 호재. 우리로서는 호재다. 그렇다고 뭐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걸프 아랍 국가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경제 다각화도 중요하고,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사우디나 UAE의 젊은 청년들이 제발 좀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워낙 하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사실 국방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중동 정세가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로지 그 비즈니스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특히 두바이, 금융의 그거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중동 정세 불안하면 두바이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가 우리의 국방력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방위 산업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리가 가장 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용인을 할 것인지는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UAE와 사우디도 방위 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체들과 같이 어떤 뭐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하고 또 같이 3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유럽이나 중국에도 상당히 지금 무기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우디가. 네, UA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이 1등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도 사실 우리가 좀 점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뭐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민간 쪽에서는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 체계 이런 게 이제 서방 쪽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 쪽이랑 호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해주니까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중국 쪽, 러시아 쪽도 많이 아직 뭐 무기들을 많이 사오고 있어요. 미국 것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사실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딜이 미국한테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사우디를 자기 편으로 잡아두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정말 중요한 딜을 만들어서 사우디를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도 미국의 국가 이익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우디의 중동 국가들 대상으로 이제 한국에 약간 수출길 이런 것도 열릴 수 있을까요? 사우디가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이 이제 중동 쪽에, 사우디를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가장 핫한 국가는 사우디예요. 네. UAE가 뭐 사우디 전에 가장 핫했지만, UAE는 뭐 지금도 핫하죠. 사실 핫하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안정화되고 조금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가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는 사우디다. 그러나 물론 사우디가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가서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 치면 사실상 사우디가 우리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네옴시티라든지 들어가서 또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또 사우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 다른 사업들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인프라 사우디가 필요한 플랜트라든지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이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서 사우디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사우디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 한 사람 앞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경직된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결정권 자체가 한 사람 앞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른다.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그런 측면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비즈니스 하기에는 좀 인프라가 좀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가서 거기에서 가서 이제 맨땅에 헤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직원들을 채워야 일부 쿼터제로 써야 되는 사우디제이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규제도 아직도 덜 완화됐고, 예를 들면 술을 못 마신다든지. 치명적인데. 네, 치명적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리야드에 이제 외교관들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이제 판매를 허가를 했죠. 외교관 이거 증명을 해주면. 네네. 그래서 그게 첫 단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코올에 대한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규제 같은 것도 계속 완화를 좀 해주면, 사우디가 비즈니스 하기 좋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린다.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아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사우디가 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람코 말고는 사실 사우디가 무슨 다른 산업이 없잖아요. 네, 거기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저나 아람코 수입만 가지고는 지금 네옴시티나 몇 조 된다 하는 거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투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 유가가 지금 최소한 86불 정도 돼야 그게 똔똔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네. 이상 내려가는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우디가 진짜 2030년까지 세울 것인가. 이미 자기들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사실 어렵다. 네옴시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발짝 물어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많잖아요. 지금 의심이 많아요. 과연 저게 무슨 더 라인부터 해서 지금 옥사나 엄청 신달라 너무 많아요, 사실. 둥그러 잡는 소리 아니냐 그런 말도 네, 있어요. 진짜 네. 이거 이게 지금 사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뻥뻥뻥뻥, 그림은 좋고, 그림도 이쁘고, 상상도는 다 이뻐요. 근데 도대체 저거에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실용성이 있으며, 더 라인에 160km, 100km, 여기서 한국에서 충남까지 되는 거리에, 롯데타워를 2개를 세워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리야드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막에다가 170km를 지어서 그 더운 날씨에 도대체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그 사막에 있는 그 모래바람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럼 사우디는 어쨌든, 이런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 투자금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돼. 그러나 시작을 하고 있고 최소한 저는 절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절반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를 믿는 거지. 절반도 못 가서 이게 주저앉으면 사실상 이거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눈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네. 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는 아랍 애들이 잘 하는 얘기인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중국하고 하면 되거나 일본하고 하면 되지 왜 한국이냐? 이들이 생각은 중국은 맞대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
바구니에다가 다 담기는 그렇고,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은 일단 무기 체계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사우디가 그동안 써왔던 미국 시스템과 호환이 되고요. 근데 미국은 기술을 안 주잖아요. 한국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착해서 좀 달라면 주고, 아, 우리도 그래.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서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취급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무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독립적으로 해서 자기네가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같이 개발도 하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방산시설이 늘면은 자국의 고용도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자주국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의 문제는 무기는 있지만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군인이 없다는 게 사우디의 문제예요. 그건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우디가 징병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자국민들이 군대를 징병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우디는 아직 그게 안 됐고, 징병은 지금 UAE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들이 약해요. 아. 예, 그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우디도 이란과 만약에 맞짱을 뜨려고 그러면 지금 못 뜹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예, 훈련 안 됐어요. 지상 병력이 없어요. 이란은 확실하게 지상 병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상 병력으로 따지면 이란이 최강이죠, 그 정도에서는. 예, 어마어마한 지원병도 있고. 근데 사우디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시 국방력을 길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상당한 국가의 변화예요. 미국에 의존했던 게 이제 완전하게 미국 의존을 틀을 벗어서 자주국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더 빨리 했는데, 우리는 70년대부터 했는데, 여기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우디의 뭐 군사 훈련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뭐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크부대 가 있지 않습니까? UAE에. 그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전 지어주면서, 쉽게 말하면 세트로, 군사협력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사훈련을 도와준 거고, 예. 똑같이 이제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 무기를 만들면 무기 다루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련도 하는 거고. 예. 결국에는 이제 아주 치밀하게 군사협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 팔면은 군사협력 가죠. 무기만 슉 팔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처럼 슉 팔고 난 몰라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수리 보존, 또 그게 무기 파는 나라들이 또 수입하는 거고,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하면은 뭐 거의 10년, 20년을 쭉 예, 간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예, 그게 또 하나의 또 이 산업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무기 팔고 K 무기 최고다, 뭐 K 방산 최고다 하면서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국뽕의 기운이 넘쳐요. 그런데 다른 걸로 국뽕이 넘치는 건 좋은데, 네. 무기 갖고는 국뽕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무기를 팔아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원래 방산 수출은 조용히 해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예.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그 우방국에다가 방산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예. 예. 근데 워낙 강한 나라니까. 아. 예. 그리고 뭐 워낙 강한 나라, 그리고 또 미국은 양면을 가지고 있으면 호전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평화로운 국가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최광대국도 아닌데 무기를 자꾸만 파는 거를 뭐 자랑하고, 뭐 유튜브들 뭐 조회수 올리려고 뭐 엄청나게 국뽕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얘네들 호전적인 국가로 이미지가 되면은, 지금 아주 멋있는 한류의 열풍이 묘하게, 예, 궁극주의적인 국가, 쟤네들은 살인마 국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국방 수출, 방산 협력 이런 거는 정말 조용히,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이런 방산 뭐 협약을 통해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랑 뭐 교육을 튼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전방위 투자하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가
과연 충분한 게 대금을 지급을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일단에. 안 그래도 약간 사우디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없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썼죠. 많이 썼어요. 예. 어. 사우디는 뭐, 그럼 걱정 없다고, 노 프라블럼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해 줄 건 아닌데, 예. 현재로서는 협력은 상당히 진지하게 돼 있고요. 한국을 좋아해요. 예. 한국을 좋아하고, 뭐, 좋게 말하면 좋아하고, 나쁘게 보면 한국이 만만해요. 말 잘 들어주니까 잘 해달라고 들어주니까. 해주고. 우리 국민성이 네네. 괜찮아요. 정도 많고. 정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갑지 못해서의 문제인데, 예. 그래서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방산 문제는 좀 조용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조용히 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들이 너무. 빈사방 유튜브를 보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언론, 방송, KBS도 뭐, 우리의 뭐, K방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사에서 하는 거. 그건 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걱정하더라고요. 야, 무기는 파는 거는 괜찮은데, 공장을 짓고 거기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술 다 뺏길 텐데. 걱정을 기술 하더라고요. 유출.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바는 없으니까, 그냥 다만 저는 그냥 우리 기업들이 어른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 예, 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한테 뭐, 우리 기업이 잘할 거야. 근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중국, 일본보다 한국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우디를 예전처럼 지원해주지 않고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떻게 본다면은 패권 국가인 중국 쪽에 많이 의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좋게 생각하죠. 좋게요. 예. 좋게 생각하는데, 중국 무기를 들어오는 데서는 약간, 좀 주저해요. 호환이 안 되잖아요. 예, 호환이 안 되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과 사우디가 가까워지는 건 특히 군사 문제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왜냐면 잘못하면은 미국 그 여러 체계가 갖고 있는데 사우디가 그런 시설 무기에 관계된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한국과 협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과 굉장히 친하고 그 시스템 안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다만 중국과는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 미국이 중국을 신경 쓰는 만큼 사우디는 중국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예. 왜냐면 이들 국가들은 지금 친중이나 뭐 친미나 이런 틀에 먹혀 있지 않고 자기가 지금 여러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준비가 돼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한국과도 틀어지면은 다른 나라하고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다만 지금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하는 거고 또 뭐 사우디 사람들도 그렇게 냉혈한들이 아니어서 관계들이 좀 좋은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나 UAE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도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국과 언제든 손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방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우디나 UAE에 나가서 사업하는 기업인분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저희 이제 체험담인데 중국 욕하지 말자. 중국 욕하지 말자. 네, 중국 욕하지 말자. 예, 굳이 할 필요 없다. 중국 욕한다고 해서 우리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걔네들이 중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묵묵히 하고 우리께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하고 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뭐 중국은 별거 아니고 뭐 깎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중국에 대한 인식 좋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럼 사우디 말고도 방금 네. 말씀하신 UAE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 중동국가들 전체 다 그래요. 한국을 좋아하지만 중국이 뭐 하자 그러면 그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면은 자기한테. 그럼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중국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투자를 잘 안 해요. 우리는 물건을 팔고, 일본이나 우리는 주로 물건을 팔고, 그런데 하지만 중국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습니까? 투자하는 나라가 더 좋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처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중국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산유국들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미국한테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고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의 20%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80%는 수입해야 되니까 중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중요한 거고 사우디가 중요한 거고. 예, 식량은 미국의 바보 같은 우크라이나 정책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 쪽에 붙어서 러시아가 위급 시 에너지와 식량을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식량 문제는 끝났지만 러시아 에너지만 믿을 수 없으니까 중동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 80%는 채워야 되니까. 중국에도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우리가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중국을 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일을 묵묵히 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디는 필요해요. 필요하다. 네. 이스라엘이. 사우디는 사실 저는 절박하다. 이란이라는 너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사우디의 국방력은 너무나 약하고, 또 그에 비해서 미국이 도와준다고 했으나 사실상 미국의 안보를 항상 의존해 왔었는데 그 꿈이 일장춘몽이었다라는 게 2019년 이란이 드론으로 아람코 시설 2곳을 때려가지고 파괴가 됐잖아요. 그것도 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한 20발, 25발 순항미사일과 드론 몇 대 가지고 때렸는데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2019년 난리 났었죠. 탈황 시설 2곳을 때렸는데 이란 석유 하루 생산량 절반으로 반토막 나고요. 그게 한 6개월 갔어요. 되게 크네요.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엄청 효율적인 공격이네요. 네. 드론 몇 개 띄워가지고. 네. 드론 몇 개 가지고 그 정도 했어요. 이야. 근데 만약에 탄도미사일 쏘면 어떻게 될까요? 탄도미사일 100개 쐈는데 다 맞췄어. 한 개만 못 맞추면 상상이 안 되죠. 재작년인가요? 작년 3월에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사우디가 외교 관계를 회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뭐 사우디가 이란에 투자도 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진정한 모습일까? 저는 보험 차원이다. 보험 차원이다. 보험 차원이고 그 절박한 이 심정,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통해 사우디가 미국 측에 요구한 게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요구한 게 그게 원래 본심이에요. 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상호 방위 조약. 중요하죠. 자,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이 인계철선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제 요즘 그런 개념 안 쓴다고 합니다. 네네. 아예 없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방위 조약 맺으면 이란에서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반드시 도와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도 해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거 요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의 최신 무기를 제일 빨리 우리도 원래 미국은 최신 무기를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좀 철 지나면 중동 아랍 국가들한테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뭐 사우디는 맨날 찬밥이니까. 나는 서자인가요? 우리도 최신 무기를 주세요. 중요하거든요. F-35 못 봤잖아요. 더 중요한 거 민수용 핵 개발 그리고 핵 재처리. 핵 재처리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 그건 거의 뭐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보다는 사실상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해달라. 더 이상 우리가 2019년처럼 그런 악몽에 빠지지 않도록, 악몽을 꾸지 않도록 진짜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철저히 책임져 달라. 그게 지금 사우디의 요구예요. 그만큼 사우디는 지금 절박하다. 그리고 뭐 산업 다각화하고 있죠. 그 사우디 서부의 홍해 근처에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고 투자를 받고 이끌어 가려면 안보에 대한 담보 없이는 보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사우디가 만약에 안보가 취약하다는 얘기가 들리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거기.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넣고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와서 투자자들이 와서 자신들이 투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누가 투자를 하겠냐고요. 더 라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우디로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우디의 안보를 튼튼히 해서 투자자를 받아오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도 아주 절실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마스 것만 잘 해결되면 언제든지 손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하마스 전쟁 전에 이미 다 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미 다 됐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 틀어졌기 때문에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나타냐후 총리가 전향적인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정권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정권이 무너지고 대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내 이름이 얼마나 좋게 기억되겠어요. 그러겠네요, 진짜. 조금 가자지구 전쟁 실패 예상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깎이겠지만 그걸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게 중동 지역의 판세를 완전히 바꾸는 총리,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낸 총리. 본인이 그걸 생각해야죠. 큰 거를 생각해야죠. 자꾸 작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사우디의 위기가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LIG 넥슨과 4조 2,500억 규모의 청궁2 10개 네, 포대 네. 계약을 또 체결을 하고 이외에도 사우디가 우리나라 뭐 도산 안창호함급 잠수함에도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앞서 말씀하신 이 국방력의 한계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찾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뭐 호재죠, 호재. 우리로서는 호재다. 그렇다고 뭐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걸프 아랍 국가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경제 다각화도 중요하고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사우디나 UAE의 젊은 청년들이 제발 좀 일자리에 나와서 일을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을 워낙 하는 걸 싫어하니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사실 국방력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더군다나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중동 정세가 불안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오로지 그 비즈니스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특히 두바이, 금융의 그간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 중동 정세 불안하면 두바이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UAE가 우리의 국방력을 잘 알고 있고 우리의 방위 산업이 좋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기술 이전 가능성을 우리가 가장 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용인을 할 것인지는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UAE와 사우디도 방위 산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체들과 같이 어떤 뭐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미국하고 또 같이 3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유럽이나 중국에도 상당히 지금 무기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사우디가. 네, UAE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실 뭐 유럽이나 미국이 1등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장도 사실 우리가 좀 점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뭐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또 민간 쪽에서는 우리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같이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도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무기 체계 이런 게 이제 서방 쪽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 쪽이랑 호환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선호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미국이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안 해주니까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중국 쪽, 러시아 쪽도 많이 아직 뭐 무기들을 많이 사오고 있어요. 미국 것만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무기도 사실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딜이 미국한테도 중요하죠. 계속해서 사우디를 자기 편으로 잡아두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정말 중요한 딜을 만들어서 사우디를 계속해서 자기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것도 미국의 국가 이익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사우디의 중동 국가들 대상으로 이제 한국에 약간 수출길 이런 것도 열릴 수 있을까요? 사우디가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요? 아니, 한국이 이제 중동 쪽에 사우디를 포함해서. 그렇죠. 지금 가장 핫한 국가는 사우디예요. 네.
UAE가 뭐 사우디 전에 가장 핫했지만 UAE는 뭐 지금도 핫하죠. 사실 핫하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안정화되고 조금 비즈니스 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가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는 사우디다. 그러나 물론 사우디가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인프라가 많이 안 돼 있잖아요. 가서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 치면 사실상 사우디가 우리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뭐 네옴시티라든지 들어가서 또 많이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거 외에도 또 사우디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뭐 사업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네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여러 가지 관광 사업들 다른 사업들도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인프라 사우디가 필요한 뭐 플랜트라든지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이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서 사우디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사우디 시스템이 너무나 이제 한 사람 앞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좀 경직된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결정권 자체가 한 사람 앞에 집중돼 있으니까 이게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른다. 뭐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그런 측면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비즈니스 하기에는 좀 인프라가 좀 덜 돼 있고, 그 다음에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중소기업들이 가서 거기에서 가서 이제 맨땅에 헤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사우디 직원들을 채워야 일부 쿼터제로 써야 되는 사우디제이션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규제도 아직도 덜 완화됐고, 예를 들면 술을 못 마신다든지. 치명적인데. 네, 치명적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리야드에 이제 외교관들은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이제 판매를 허가를 했죠. 외교관 이거 증명을 해주면. 네네. 그래서 그게 첫 단추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코올에 대한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규제 같은 것도 계속 완화를 좀 해주면, 사우디가 비즈니스 하기 좋은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시간은 좀 걸린다. 아직까지는 그렇겠죠. 아니다. 한꺼번에 확 바뀌지는 않겠죠. 예, 그렇게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죠. 근데 궁금한 게 사우디가 뭐 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아람코 말고는 사실 사우디가 무슨 다른 뭐 산업이 없잖아요. 예, 거기에만 너무 이제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저나 아람코 수입만 가지고는 뭐 지금 네옴시티나 뭐 몇 조 된다 하는 거 그걸 다 감당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 투자를 받는 거고, 그 다음 유가가 지금 최소한 86불 정도 돼야 그게 똔똔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네. 이상 내려가는 사실상 마이너스다.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우디가 진짜 2030년까지 세울 것인가. 이미 자기들도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사실 어렵다. 네옴시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발짝 물어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많잖아요. 지금 의심이 많아요. 과연 저게 무슨 더 라인부터 해서 지금 뭐 옥사나 뭐 엄청 뭐 신달라 뭐 너무 많아요, 사실. 둥그러 잡는 소리 아니냐 그런 말도 네, 있어요. 진짜 네. 이거 뭐 이게 지금 뭐 사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뻥뻥뻥뻥 뭐 그림은 좋고 그림도 이쁘고 뭐 상상도는 다 이뻐요. 근데 도대체 저거에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실용성이 있으며 더 라인에 그 뭐 160km, 100km 여기서 한국에서 충남까지 되는 거리에 롯데타워를 2개를 세워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리야드에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사막에다가 170km를 지어서 그 더운 날씨에 도대체 뭐 온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고, 그 사막에 있는 그 모래바람은 또 어떻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그럼 사우디는 어쨌든 이런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 투자금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 실현돼. 그러나 시작을 하고 있고, 최소한 저는 절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절반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를 믿는 거지. 절반도 못 가서 이게 주저앉으면 사실상 이거는 어렵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눈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예. 왜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는 또 아랍 애들이 잘 하는 얘기인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야, 중국하고 하면 되거나 일본하고 하면 되지 왜 한국이냐? 아, 이들이 생각은 중국은 맞대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나라예요. 그리고 너무 바구니에다가 다 담기는 그렇고 일본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은 일단 무기 체계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사우디가 그동안 써왔던 미국 시스템과 호환이 되고요. 근데 미국은 기술을 안 주잖아요. 한국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은 착해서 좀 달라면 주고 우리도 그래. 그래서 한국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서 디스카운트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취급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무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독립적으로 해서 자기네가 한국 기술을 바탕으로 같이 개발도 하고 스스로 개발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방산시설이 늘면은 자국의 고용도 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자주국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의 문제는 무기는 있지만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군인이 없다는 게 사우디의 문제예요. 그건 뭐 군사 훈련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전혀 안 잡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우디가 징병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자국민들이 군대를 징병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사우디는 아직 그게 안 됐고 징병은 지금 UAE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군들이 약해요. 예, 그거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우디도 이란과 만약에 맞짱을 뜨려고 그러면 지금 못 뜹니다.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훈련이 안 됐어요. 지상 병력이 없어요. 이란은 확실하게 지상 병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상 병력으로 따지면 이란이 최강이죠. 그 정도에서는. 예, 어마어마한 지원병도 있고. 근데 사우디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다시 국방력을 길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상당한 국가의 변화예요. 미국에 의존했던 게 이제 완전하게 미국 의존을 틀을 벗어서 자주국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더 빨리 했는데, 우리는 70년대부터 했는데, 여기는 그렇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우디의 뭐 군사훈련?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뭐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계약을 맺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럼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크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UAE에. 그냥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전 지어주면서, 쉽게 말하면 세트로, 군사협력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사훈련을 도와준 거고, 똑같이 이제 우리도 사우디아라비아 무기를 만들면 무기 다루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훈련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아주 치밀하게 군사협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기 팔면은 군사협력 가죠. 무기만 슉 팔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처럼 슉 팔고 난 몰라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수리 보존, 또 그게 무기 파는 나라들이 또 수입하는 거고,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한번 하면은 뭐 거의 10년, 20년을 쭉 예, 간다. 그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예, 그게 또 하나의 또 이 산업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무기 팔고 K 무기 최고다, 뭐 K 방산 최고다 하면서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국뽕의 기운이 넘쳐요. 그런데 다른 걸로 국뽕이 넘치는 건 좋은데 무기 갖고는 국뽕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무기를 팔아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방산 수출은 조용히 해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그 우방국에다가 방산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근데 워낙 강한 나라니까. 예. 그리고 뭐 워낙 강한 나라, 그리고 또 미국은 양면을 가지고 있으면 호전적인 국가이기도 하고 평화로운 국가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최광대국도 아닌데 무기를 자꾸만 파는 거를 뭐 자랑하고 뭐 유튜브들 뭐 조회수 올리려고 뭐 엄청나게 국뽕 올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이게 나중에 우리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 호전적인 국가로 이미지가 되면은 지금 아주 멋있는 한류의 열풍이 묘하게 궁극주의적인 국가, 쟤네들은 살인마 국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방 수출, 방산 협력 이런 거는 정말 조용히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이런 방산 뭐 협약을 통해서 다른 쪽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랑 뭐 교육을 튼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전방위 투자하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사우디가 과연 충분한 게 대금을 지급을 잘 할 수 있는가, 이제 일단에. 안 그래도 약간 사우디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없다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썼죠. 많이 썼어요. 예. 어. 사우디는 뭐, 그럼 걱정 없다고, 노 프라블럼 이렇게 하는데, 예. 근데 뭐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해 줄 건 아닌데, 예. 현재로서는 협력은 상당히 진지하게 돼 있고요. 한국을 좋아해요. 예. 한국을 좋아하고, 뭐, 좋게 말하면 좋아하고, 나쁘게 보면 한국이 만만해요. 말 잘 들어주니까 잘 해달라고 들어주니까. 해주고. 우리 국민성이 네네. 괜찮아요. 정도 많고. 정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갑지 못해서 문제인데. 예. 그래서 또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방산 문제는 좀 조용조용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조용히 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들이 너무 빈사만 유튜브를 보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언론 방송 KBS도 뭐 우리의 뭐 K 방산 뭐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사에서 하는 거. 그건 좀 문제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서 걱정하더라고요. 야, 무기는 파는 거는 괜찮은데 공장을 짓고 거기 하면은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기술 다 뺏길 텐데. 기술 걱정하더라고요. 유출.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바는 없으니까 그냥 다만 저는 그냥 우리 기업들이 어른이 다 알아서 잘하겠지. 예, 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미국한테 뭐 우리 기업이 잘할 거야. 근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얘기는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앞서도 이제 중국, 일본보다 한국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더 이상 사우디를 예전처럼 지원해주지 않고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떻게 본다면은 패권 국가인 중국 쪽에 많이 의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좋게 생각하죠. 좋게요. 예. 좋게 생각하는데 중국 무기를 들어오는 데서는 약간 좀 주저해요. 호환이 안 되잖아요. 예, 호환이 안 되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과 사우디가 가까워지는 건 특히 군사 문제에서는 조심스럽게 생각하죠. 왜냐면 잘못하면은 미국 그 여러 체계가 갖고 있는데 사우디가 그런 시설 무기에 관계된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한국과 협력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과 굉장히 친하고 그 시스템 안에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예. 다만 중국과는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 미국이 중국을 신경 쓰는 만큼 사우디는 중국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예. 왜냐면 이들 국가들은 지금 친중이나 뭐 친미나 이런 틀에 먹혀 있지 않고 자기가 지금 여러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나라하고 손을 잡으려고 준비가 돼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한국과도 틀어지면은 다른 나라하고 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다만 지금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하는 거고 또 뭐 사우디 사람들도 그렇게 냉혈한들이 아니어서 관계들이 좀 좋은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나 UAE도 그렇고 지금 이 사람들도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중국과 언제든 손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 방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우디나 UAE에 나가서 사업하는 기업인분들이라든지 개인적인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저희 이제 체험담인데 중국 욕하지 말자. 중국 욕하지 말자. 네, 중국 욕하지 말자. 예, 굳이 할 필요 없다. 중국 욕한다고 해서 우리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걔네들이 중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그대로 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묵묵히 하고 우리께서 더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하고 하는 게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 뭐 중국은 별거 아니고 뭐 깎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중국에 대한 인식 좋습니다.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럼 사우디 말고도 방금 네. 말씀하신 UAE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예, 중동국가들 전체 다 그래요. 한국을 좋아하지만 중국이 뭐 하자 그러면 그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면은 자기한테. 그럼요. 경제적으로. 왜냐면 중국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이예요. 우리는 투자를 잘 안 해요. 우리는 물건을 팔고, 일본이나 우리는 주로 물건을 팔고, 그런데 하지만 중국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겠습니까? 투자하는 나라가 더 좋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중국처럼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할 만한 여력도 안 되고, 중국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산유국들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미국한테 떨어지는 게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다른 건 다 떠나서요. 식량 작업 자족이 안 되고 에너지 작업 자족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의 20%밖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80%는 수입해야 되니까 중동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중요한 거고 사우디가 중요한 거고. 예, 식량은 미국의 바보 같은 우크라이나 정책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 쪽에 붙어서, 러시아가 위급 시 에너지와 식량을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식량 문제는 끝났지만, 러시아 에너지만 믿을 수 없으니까 중동 에너지를 갖고 가는 거죠. 그 80%는 채워야 되니까. 중국에도 중동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우리가 그 점을 인식을 하고 중국을 욕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일을 묵묵히 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